2026년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역설적인 상황 하나부터 바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죠. 올해 들어서 기술 산업의 심장부, 그러니까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전체가 눈에 띄는 침체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크로 환경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입니다. 네,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정말 이상한 건 우리의 디지털 인프라를 최전선에서 방어하는 사이버 보안 주식들마저 이 하락장에 동반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맞아요. 수치로 보면 그 괴리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죠. 정확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올해 들어 S&P 500 지수는 0.2% 상승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이버 보안 쪽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앰플리파이 사이버 보안 ETF 같은 경우엔 무려 4.8%나 하락했거든요. 시장 참여자들이 사이버 보안 섹터 전체에 대해서 상당히 방어적이거나 완전 비관적인 가격을 매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도 아마 차트 보시면서 좀 의아하셨을 겁니다. 네, 표면적인 궤적만 보면 확실히 우울하죠. 하지만 정작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업계 내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아, 그들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지금 당장 더 강력하고 고도화된 방어가 필요하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위기감을 뿜어내고 있거든요. 월가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걸 바탕으로 사이버 보안 주식이 곧 반등할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주가 차트가 그리는 표면적인 궤적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절박함 사이에 아주 거대한 간극이 벌어져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헤쳐볼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제프리스의 애널리스트 조셉 갈로가 도대체 왜 다들 무물살이는 이 시점에 사이버 보안 산업을 그토록 강력하게 낙관적으로 평가하는지 그 네 가지 핵심 이유를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죠. 다들 소프트웨어 침체라는 큰 틀에 묶여서 매도할 때 혼자 매수 기회라고 외치는 그 강세 논리가 궁금해지네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유부터 아주 직관적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치킨 게임 같기도 하거든요. 해커들이 AI라는 엄청난 무기를 쥐게 되면서 공격은 훨씬 쉬워지고 파괴력은 강해졌잖아요. 창이 날카로워지면 당연히 방패 장수가 돈을 번다는 식의 비유가 딱 떠오르는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갈로의 첫 번째 주장도 맥락이 같아요. 사이버 보안 산업이 AI 진화의 절대적인 순수혜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고달픈 싸움이 될 텐데 이게 오히려 순수해라는 거죠. 그렇죠. 방어구의 가치는 적의 무기가 강해질수록 치솟으니까요. 해커들이 생성형 AI를 쓰면서 공격의 양과 정교함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진짜 숙련된 해커들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거군요. 네,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거나 아주 정교한 피싱 스크립트를 짜는 일들을 이제는 AI가 다 자동화해서 대량으로 뿌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공격의 한계 비용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 거죠. 와, 한계 비용 제로라는 말이 진짜 무섭게 들리네요. 결국 기존 레거시 시스템으로는 못 막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AI가 만든 창을 막으려면 결국 똑같이 AI 기반의 최고급 방패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겁니다. AI 기업들 스스로가 더 나은 방어 도구가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실제로 AI 모델을 최전선에서 만드는 곳들의 반응이 가장 뜨겁죠. 최근 엔트로픽이 낸 성명서를 보면 현장의 긴박함이 장난이 아닙니다. 네, 그 성명서 대응이 아주 상징적이었죠.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볼게요. 우리의 견해는 지금이 바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회의 창이 열려있는 동안 방어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최대한 많은 코드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네, 거기서 기회의 창이라는 표현이 정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기회의 창이 닫히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AI 자체의 코딩 능력이나 추론 능력이 방어망을 구축하는 속도를 앞지르는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자신들의 코드가 털릴 수 있다는 리스크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외부의 보안 솔루션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대화의 방향을 살짝 틀어볼게요. 여러분도 아마 이 생각 한번 좀 해보셨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엔트로픽이나 뛰어난 AI 기업들이 결국 완벽한 코딩 능력으로 스스로 방어막까지 쳐버리는 미래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AI가 기존 보안 솔루션들을 다 대체해버릴 거라는 시나리오군요. 네, 외부 업체 쓸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다 방어하면 보안 기업들은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법하거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현장의 움직임이 대체가 아니라 완벽하게 파트너십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갈로가 말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대체제가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네. AI 모델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패턴을 찾는 두뇌 역할에는 탁월하죠. 하지만 실제 기업의 그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이나 수천 개의 디바이스, 클라우드 인프라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통제하는 손과 발의 역할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문성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두뇌라도 수십 년 쌓아온 현장의 실시간 통제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뺏을 수는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AI 기업들은 보안업체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협력을 택하고 있어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와 엔트로픽의 파트너십 사례가 그걸 완벽하게 증명하죠. 아, 최고의 네트워크 보안 인프라에 최고의 AI 두뇌를 얹은 거네요. 네, AI 기업은 자신들의 모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방벽을 얻는 거고, 보안 기업은 위협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강력한 엔진을 달게 되는 완벽한 윈윈이죠.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는 관계군요. 게다가 이런 파트너십이 그냥 여유롭게 미래를 준비하자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네, 아주 현실적이고 시급한 위협 때문이죠. 지난 11월에 있었던 그 사건만 봐도 현장의 위기감이 피부로 와닿습니다. 맞아요. 11월에 발생한 엔트로픽의 클로드 AI 에이전트를 겨냥한 간첩 활동, 그 피해가 공개된 사건 말이죠. 이게 갈로의 세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최고의 AI 기업조차 타겟이 되고 위협에 노출됐다는 게 세상에 알려진 거잖아요. 네, 국가급 해커들이 랜섬웨어를 넘어서 다음 세대 패권인 AI 모델의 핵심 데이터를 노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보안 침해 사례가 낱낱이 공개되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폭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가시성이 확보된다고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게 가장 강력한 수요 촉매제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일 때는 이 사회가 보안 예산을 비용으로 깎으려 들지만 최고급 AI가 털렸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건 생존 인프라 투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피해 사실의 공개가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보안 수요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대목이 정말 흥미로워요. 결국 위협은 커졌고 파트너십은 단단해지고 수요는 폭발 직전이라는 건데 그럼 산업 전반의 건강 상태, 펀더멘털로 시야를 넓혀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갤로의 네 번째 핵심 이유가 바로 그 탄탄한 펀더멘탈과 다가오는 모멘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침체원은 확실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완전히 다르죠. 일반 마케팅 소프트웨어는 불경기에 구독을 끊을 수 있지만 사이버 공격이 날아오는데 방화벽 전원을 내릴 기업은 없습니다. 하하,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기초 체력이 엄청나게 튼튼하다는 거예요. 비록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이 펀더멘털이 결국 AI 보안과 관련된 긍정적 흐름을 제대로 타게 될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 긍정적 흐름을 가속화할 이벤트도 곧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당장 3월에 열릴 RSA 컨퍼런스를 주목해야 합니다. 업계 최대의 전문가 회의죠? 맞아요. 최근 이런 회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RSA에서는 단순히 AI가 위험하다 수준이 아니라 도대체 누가 실질적으로 이 위협을 막아내고 그 수많은 예산의 수혜를 입을 것인지. 아,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겠군요. 네, 아주 진지하고 치열한 평가가 이뤄질 겁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시그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논리도 완벽하고 펀더멘털도 좋다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투자 가치잖아요. 아까 처음에 사이버 보안 ETF가 하락했다고 했단 말이죠. 네, 시장 가격은 여전히 차갑죠. 지금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상황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위기부니까? 아니면 기회입니까? 이 부분이 데이터 심층 해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갤로가 기업 가치를 향후 12개월 예상 수익률로 나눠서 밸류에이션을 해부해봤거든요. 네, 충격적이게도 그가 커버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의 무려 63%가 지난 5년 중 가장 낮은 밸류에이션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와, 63%가 5년 내 최저점이라고요? 완전한 바닥이죠. 공격은 제일 거센데 주가는 5년 내 제일 싸다니 완벽한 엇박자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명확하게 분류해야 할 게 시장의 양극화 현상입니다. 아, 싼 기업과 비싼 기업이 극명하게 갈려있나요? 네, 우선 가장 가혹하게 저점에 근접해 있는 기업들부터 말씀드리면 Rapid7, Qualys, Gen Digital, Sentinel-1, 그리고 Tenable Holdings가 있습니다. 이들은 명백하게 저평가된 딥 밸류 상태죠. Rapid7, Qualys, Gen Digital, Sentinel-1, Tenable Holdings. 기억해둬야 할 이름들이군요. 반대로 고공행진 중인 곳들도 있죠. 완전히 대조적이죠. Cloudflare,
크라우드스트라이크 홀딩스, 그리고 아까 언급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같은 기업들은 저점 대비 아주 높은 가치로 프리미엄을 받으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플랫폼으로 묶어서 장악할 대장주들은 프리미엄을 주고 개별 솔루션 기업들은 과도하게 후려치는 시장의 양극화군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저렴해진 63%의 기업들이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교차점에 서 있다는 게 갤로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균형을 좀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꼭 전달해야 할 갈러의 현실적인 경고가 있습니다. AI가 사이버 보안 산업의 특정 영역을 전혀 잠식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죠. 뼈 때리는 경고네요. 당연히 단순 관제나 기초적인 수준의 로브 분석 같은 건 AI가 순식간에 대체해버리겠죠. 네, 산업 내부의 파괴적 혁신은 피할 수 없어요. 기술적으로 뒤처진 레거시 제품들은 도태될 겁니다. 하지만 현재의 5년 내 최저라는 가격표는 이미 그런 부정적 시나리오를 다 선반영하고도 남을 만큼 싸다는 겁니다. 시장이 너무 겁먹고 과하게 할인했다는 거군요. 네, 투자자들은 지금 장기적 내구성에 대한 확신을 되찾기 위해서 어떤 명확한 데이터 포인트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 발표에서의 수주 잔고 폭증 같은 진짜 숫자들 말이죠. 그 데이터가 찍히는 순간 억눌렸던 밸류에이션이 폭발할 수 있겠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 왜 사이버 보안 산업이 역설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기회를 품고 있는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네, 오늘 다룬 4가지 이유와 밸류에이션 데이터가 아주 좋은 나침반이 될 겁니다. 자,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AI가 해커의 창을 무섭게 날카롭게 만드는 동시에 방어자의 방패 또한 유례 없이 강화시키고 있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과연 미래의 완벽한 보안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참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주제네요. 어쩌면 미래의 가장 큰 취약점은 네트워크 시스템 그 자체가 아니라 이런 거대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과거의 평가잣대에만 갇혀있는 우리의 굳어진 인식 아닐까요? 이 흥미로운 탐구거리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활기찬 하루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딥다이브에서 뵙겠습니다.